요즘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만 쏙 빼놓고 서재에 모여서 비밀 얘기를 해대는지 궁금해서 살짝 엿들었죠. 이제 우리 쪽 지분이 우영찬 대표 쪽 지분을 넘어섰어요. 이제 다음 주주총회에서 우영찬 대표를 해임하고 UI 유통을 인수하면 돼요.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영찬 대표는 우리 아빠 이름이고 UI 유통은 아빠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들은 아빠를 자르고 회사를 인수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자기야,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빠를 대표해서 해임하고 회사를 인수한다고? 어머님, 아버님, 방금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인가요? 아빠 회사를 인수하시겠다고요? 그들은 모종의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말문을 열었죠. 그래, 맞다. 어떻게 당신들이 아빠 회사를... 이런 법이 어딨어요? 우리 결혼할 때 아빠가 부도 직전인 아버님 회사 살리려고 사업자금 대주셨잖아요. 아버님 회사도 여기 이 집도 어머님이 걸치고 있는 그 명품들도 우리 아빠가 도와준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아낌없이 도와주셨던 분을 당신들 인생을 구제해준 아빠인데 당신들은 모여서 은인의 뒤통수를 칠 수작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아빠께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리겠어요.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내는 나를 보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벌써 네 아빠보다 1% 많은 우호 지분을 확보해놨어. 이제 와서 이렇게 난리치고 화내봤자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행사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할 거 없다 얘야. 인생은 어차피 각자 도생이야.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윤을 더 내서 회사를 키우는 건 당연지사 아니니? 나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각자 도생이라니요? 어머님은 지금 아빠가 그토록 힘들 때 도움을 주셨던 은혜를 배신하고 뒤에서 몰래 칼을 꽂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빠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버님 회사를 살리려고 애쓰셨는지 당신들도 옆에서 다 봤잖아. 그 당시 아버님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받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하셨는데요.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인데 월급을 못 받으면 한 가정에 침몰하는 거라면서 직원들 밀린 월급부터 현찰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아버님은 임금체불로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야 했어요. 이 집에도 차압딱지 다 붙어서 어머님 그리고 자기까지 길에 나앉아야 했다고요. 당신들이 코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줬던 아빠인데 그때 받은 건 싹 다 잊은 건가요? 입 싹 닦았냐고요. 남편이 내 옆으로 다가가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데? 이건 사업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당신은 아버님이 그렇게 경영 수업을 받으라고 해도 싫다면서 그림만 그렸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일하고 그림만 그린 게 다잖아. 그런 당신이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기업 경영하는 원리를 알겠어. 지금 내가 경영을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지 말라는 충고를 하는 거야.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업, 감정, 경영? 그래, 나 경영이 뭔지 몰라. 그래도 적어도 인간된 도리가 뭔지는 알아. 우리 결혼 직전에 아빠가 아버님 회사 살려야 된다면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뛰어다니는 거 당신도 옆에서 다 봤잖아. 사실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고 결심 안 했으면 아빠가 왜 그런 수고를 해? 그냥 제품 유통하는 소형 가전업체 하나 망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사돈이들 집안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두 발 벗고 나섰던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
나 몰래 우리 아빠 회사를 빼앗을 생각을 해? 배은망덕하게. 당신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소형가전 업체 하나? 배은망덕? 그래,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어. 대형 유통업체 대표라고 소형가정 제조업체인 우리 집안을 은근 무시했어. 그런 우리가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서 대주주가 됐으니 이제는 무시 못하겠지. 우리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설마 당신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굽실거려놓고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울분을 터뜨리는 날을 비웃었습니다. 시끄럽다. 어차피 사업이란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거야. 이 바닥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해. 효민이 너는 네 아비가 뭐 선량한 자선사업가라도 되는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네 아버지도 충분히 영악해서 사업을 그만큼 키울 수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서재 안으로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동안 나 몰래 시댁 식구들의 행태를 추적해왔던 아빠였지만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배신감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놀랍게도 침착했죠. 그럼 내가 당신들의 수작을 미리 알아챌 수도 있을 만큼 영악하다는 것도 미리 눈치챘어야지. 시부모와 남편은 아빠를 보고 유령이라도 나타난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제 사돈께서 내 앞에 세 번째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만. 세 번째 무릎을 꿇는다니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사돈께서 내 딸과 결혼하기 전에 나를 찾아와서 회사 부도만 막아달라고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당신 회사를 살려줬을 때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죠. 이게 두 번째. 이제는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도 모자라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건 장우 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내 딸을 주면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놈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아빠의 말에 남편과 시부모가 잔뜩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아예 시어머니의 등 뒤로 숨기까지 했죠. 엄마,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어떡해. 이렇게 된 이상 사실대로 말해야지. 사돈, 우리가 지분을 인수해서 대주주가 된 게 불만이시면 내 아들이 아닌 당신 딸을 호되게 야단치세요. 이건 모두 효민이 제가 지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우리 장우한테 넘기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지분 덕분에 우리가 대주주가 된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나는 의아했죠. 나는 남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지분을 넘겼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내 지분을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어. 아빠의 피와 땀이 깃든 회사 지분인데 성인이 된 생일에 아빠가 선물로 증여해 주신 소중한 자산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겠어요? 야, 김장우,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내가 정말 너한테 아빠 회사 지분을 넘겼어? 그래. 당신이 나한테 지분을 팔았잖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내가? 내가 급전이 필요했다고? 대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아빠가 곁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침착해라. 아빠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혹시 네 인감도장을 남편한테 빌려준 적이 있니? 제 인감도장을요? 네. 지난번에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재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다고 해서 줬었어요. 인감증명서도 떼줬니? 맞아요. 인감증명서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한테 돈이 입금되지는 않았니? 네, 입금됐는데 장우 씨, 그거 상가 건물 관련된 돈 아니었어? 재건축 허가가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서 건물을 팔았다고 했잖아. 그 건물은 아직 네 명의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건물을 판 게 아니었다고요?
상가 건물 팔았으면서 그런 거 아니었어? 남편은 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내 질문에 대신 대답을 했죠. 장우가 건물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사실은 네가 가지고 있던 우리 회사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모양이다. 나를 속이고 내 지분을 사들이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요? 그 직후 입금된 돈은 그럼 아빠 회사 지분을 판 대가였겠네요? 김장우, 당신 정말 그런 거야? 당신이 나 몰래 내 지분을 사들인 거야? 내 인감을 도용하고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대답해, 대답하라고!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지만 말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하란 말이야. 내 인감 도용하고 서류 위조한 거 그거 다 범죄야. 범죄란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부부끼리 인감 빌려주고 그런 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당신한테는 상가 건물 처분한다고 얘기하고 장인어른 회사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당신 통장으로 돈을 넣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했어. 그럼 정말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과 짜고 나를 속였다는 거야? 우리 아빠 뒤통수를 치는데 나를 이용했다는 말이냐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 어차피 자기 재산은 지금껏 내가 관리하도록 맡겨왔잖아. 그래서 상가 건물 재건축도 내가 다 나서서 알아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한 주식 관리도 나한테 맡기는 거 아니었어? 맡겼으면 내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놔두면 되지. 왜 이제 와서 가타부타 난리야? 내가 경제관념 없다고 잘 관리해주겠다고 나선 건 김장우 너야. 내가 먼저 너한테 맡긴 게 아니라 네가 자처해서 내 재산 관리자가 돼주겠다고 한 거라고. 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는 거나 생각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맡긴 거고. 그런데 나의 믿음을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버리다니. 인간으로서 양심은 다 어디 갖다 팔아먹었어? 남편의 자백은 비수처럼 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빠의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는 시부모의 지시에 따라 나의 인감을 도용하여 내가 가진 주식 지분 모두를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었죠. 아빠, 이제 증거 확보 끝났어요. 이 인간들이 확보한 지분은 내 남편이 내 인감을 도용하고 계약서를 위조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라는 증거요.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저 인간의 입으로 다 자백했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그 지분을 이용해 아빠의 회사를 빼앗으려던 모든 계획이 당신들의 입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내게 한 모든 말은 법정에서 당신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들은 내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고 놀라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아빠를 대표직에서 내쫓고 자신들이 회사를 먹어버리겠다는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걸 순간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걸 알아챘다면 그 다음은 죗값을 치를 차례라는 것도 당연히 깨달았겠죠. 그들은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발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신나게 조잘대던 입술도 꼭 다문 채 긴장된 침묵만이 흘렀죠. 정막을 깨고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효민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나는 그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당신 집은 내가 지금 다 돌려줄게. 돌려줄 테니까 제발 그 녹음기 나한테 줘. 어? 그래, 그 녹음기를 장우한테 줘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아가. 솔직히 말해서 유아의 유통이 네 아버지 손으로 넘어가든 우리 집 양반 손으로 넘어가든 너는 아무런 상관없잖아. 한쪽은 친아버지고 다른 한쪽은 시아버지인데 어디든 너한테는 가족이잖니. 안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 아니면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 이 못된 년이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녹음기를 숨겨가지고 여기로 온 거구나. 이 앙큼한 것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이런 수작을 부려? 당장 그 녹음기 내놔. 당장 그 녹음기 내놓으라고. 내가 녹음기를 손에 꼭 쥐고 서재를 나서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성을 잃고 소리쳤죠. 막으라고. 전현을 절대로 이 서재 밖으로 내보내선 안 돼. 저 녹음기를 빼앗아. 서류도 잘 있는지 확인해봐. 야, 김장우, 어서 가서 전현을 잡으래도. 그들이 허둥지둥 나에게 달려드는 순간 아빠의 변호사와 비서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재 밖에서 대기하며 아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내 변호사와 비서진들입니다. 비서진들은 모두 경호원 출신의 유단자들이죠. 지금부터 내 딸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내 비서진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변호사와 불법 감금 및 협박죄로 콩밥을 먹게 해드릴 겁니다. 그 말에 놀란 시아버지와 남편이 내게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재빨리 아빠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현식, 이민영, 김장우, 당신 세 사람은 오늘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어떻게 치르게 될지는 차차 두고 보면 알겠지. 우리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는 즉시 남편 김장우를 고소했습니다. 나의 인감을 도용해 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꾸민 죄,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였습니다. 아빠는 이번 일을 계기로 뿌리 깊은 불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나는 아빠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대한 미련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며칠 후 남편 김장우가 친정에 있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민아, 제발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나는 정말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쁜 마음을 먹고 당신을 배신하려 했던 게 아니야.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던 모든 지원을 끊고 내가 가진 걸 모두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렇게 겁을 줘서 그랬어. 나는 냉정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장우, 넌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넌 지금 부모님이 시켰다는 변명 뒤로 숨어서 죗값을 피하고 싶은 것뿐이야. 다 큰 성인 남자가 부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비겁하고 역겨운 줄 알아?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그 비열한 행동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거지? 네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은 너 스스로 책임져야 할 죄일 뿐이야. 효민아, 제발 날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널 어떻게 용서해? 넌 우리 아빠가 날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잘 알잖아. 나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나를 위해 재혼도 하지 않으셨어. 다른 여자에게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오직 딸인 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 그런 아빠에게 너랑 네 부모가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야. 나는 절대 고소를 취하할 수 없어. 대체 왜 나만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시한 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나랑 엄마를 뒤에서 다 조종했다고. 그럼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왜 나 혼자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당신 왜 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남편은 사연팔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민이 넌 몰라. 우리 아빠는 당신 아빠처럼 자상한 분이 아니었어. 어릴 때부터 나에게 늘 무섭고 엄한 분이셨어. 잘못이라도 하는 날에는 훈육이란 이름으로 매질도 서슴지 않으셨고, 나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제대로 된 내 주장을 펼쳐본 적이 없어. 나는 당신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당신 아빠처럼 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내가 아빠한테 대항해서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이해해줘. 제발. 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야. 참, 기가 막혀서. 피해자?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며 책임 회피하는 당신의 뻔뻔함에 치가 떨려. 당신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만의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나의 단호한 말에도 남편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애원과 변명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숨겨져 있던 다른 비리들까지. 당신 아버지가 쌓아올린 탐욕의 탑은 곧 무너지고 말 거야. 우리 아빠한테 다른 비리가 있었다고? 그래, 이미 아빠의 비서실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해놨어. 이제 곧 고발만 하면 돼. 나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은 끝이야.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 앞으로 제기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완전히 밟아놓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나 사랑한다며. 사랑 좋아하고 자빠졌네. 네가 나라면 날 속이고 우리 아빠 회사까지 집어삼키려 했던 인간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증오해. 나를 증오한다고? 아니다. 증오도 아깝다. 나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쏟아왔던 내 모든 감정이 아까워. 그래서 난 이제 당신에게 단 한 톨의 감정도 쓰지 않을 거야. 증오마저도 당신에겐 과분해.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건 무관심이야. 무관심이라고? 효민이 네가 정말 나한테 무관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날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었잖아. 니네 아빠한테 우리 아빠 회사 부도를 막아달라고 할 정도로 날 위해줬잖아. 그랬지.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야. 나 우효미는 지금부터 김장호에게 무관심해질 거야. 완벽한 남남처럼. 나한테 김장호는 그저 법정 소송의 대상일 뿐이야. 사인감 도용 문서 위조, 그리고 이혼 소송의 대상.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는 데에만 집중할 거야. 너를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가능한 가장 무자비하고 냉혹한 방법으로 짓밟아 줄 거야. 물론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 변호사가 대신할 거니까 앞으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내려는 순간 아빠가 비서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우는 거기 잠깐 앉아봐라. 아빠, 이 사람 쫓아내요. 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도 조금만 참아. 비서실장이 함께 추가로 입수한 자료들을 남편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자료들은 시아버지 김현식 대표의 상간녀와 혼외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아버님한테 상간녀와 혼외자가 있었다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이 아빠도 그 사실에 무척 놀랐단다. 정말 김현식 이 인간은 쓰레기로구나. 그 사실에 가장 놀란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한테 상간녀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상간녀는 물론이고 당신한테 숨겨진 이복 동생까지 있었네? 아니야.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저질스러운 자료로 우리 아빠를 모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장인어른이 하려는 복수인가요? 어디서 돈을 주고 여자와 아이를 사서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엄마에게 평생을 꽉 잡혀서 사신 분이라고요.
지금 아빠가 운영하는 소형 가전 제조업체가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라서 엄마 외에 다른 여자한테는 눈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간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걸 모두 빼앗겼을 테니까. 절대 상간녀와 혼외자 따위가 있었을 리 없어요. 그거야 자네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과연 그랬을까? 정 실장, 그거 보여줘. 아빠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태블릿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아버지와 젊은 여성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 그리고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딸과 함께 노는 사진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아빠가 이렇게 환하게 웃다니. 나한테는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이동산에 데려가 주신 적도 이렇게 환한 웃음을 지어주신 적이 없었는데, 이 사진 조작된 거죠? 우리 아빠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조작이 의심되면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확인해보게. 비서실장이 남편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비서실에서 상간녀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야. 아이는 자네 아버지 김현식의 친자가 맞아. 그러니 사진이 조작이라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서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망발도 하지 말고.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상간녀? 혼외자? 확실해? 김현식이 미친놈이 감히? 거기 어디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의 분노는 수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자 아빠는 남편더러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내가 상간녀도 부를 테니 아버지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 하려면 삼자 대면을 해야지. 남편이 아빠의 말대로 시아버지를 전화로 불렀습니다. 놀란 시아버지가 득달같이 달려왔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고 다리가 부르르 떨려서 걸음이 다 휘청일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김현식, 이 파렴치한 인간을! 감히 너 따위가 감히 내 등에 칼 꽂아? 상간녀의 혼외자까지!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구더러 상간년이 혼외자니 그런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는 거야? 나한테는 오로지 당신뿐이야. 내일 평생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시어머니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그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버젓이 네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도 거짓부렁을 계속할 거야? 네가 대표 소리 들으면서 이만큼 살게 된 거 다 우리 아빠 덕분이었잖아. 우리 아빠가 사업체를 너한테 다 물려줬으니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잖아. 시궁창 같은 네 인생을 구원해 준 게 누군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당장 이혼해. 그 순간 상간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그녀가 사진 속에서 웃던 그 여자라는 걸 알아채고 까무러칠 듯 뒤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쓰러지면 안 돼요, 엄마. 어떻게 전현이 여기에? 여기가 어디라고 전현이 버젓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제가 불렀습니다. 삼자 대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사돈이 저 여자를 여기로 불렀다고요? 아, 사돈이 우리한테 앙심을 품고 우리 가족을 박살을 내려는 거군요. 그래요. 어디 한번 박살내보세요. 사돈이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는 저딴 남자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편안히 잘 살 수 있어요. 여보 김현식 씨, 내가 이 길로 변호사한테 가서 당장 소장 작성해서 보낼 테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요. 시어머니가 나가려고 하자
남편이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까지 저 여자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될 거라고. 상간녀와 혼외자에게 우리 집 재산이 모두 가게 된다고. 그럼 내 몫은 어쩔 건데. 나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바람에 이혼당하고 감옥까지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 아빠 재산만이라도 지켜야지. 나는 나한테 올 아빠 재산 중에 단 1원도 저 여자와 그 자식한테 나눠줄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참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장우 너마저? 너는 정말 네 아비와 똑같구나. 이 상황에서도 네놈 눈에는 재산밖에 안 보여? 내가 지금 네 아비에게 평생을 농락당하고 배신당했는데 감히 아들놈 입에서 재산 분할 따위가 나와?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더니 너희 부자는 평생 돈만 하는 파렴치한들이야. 에라이 돈벌레들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나와 아빠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꼴을 보니 기분이 어때? 좋아 죽겠지? 이걸로 당신들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안갚음을 다 한 거야. 나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 당신들의 복수는 성공했어. 어때? 이제 만족하니? 아니요. 이 정도로 만족할 리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거든요. 하나가 더 남아있다고? 정 실장, 보여드리게. 아빠의 말에 비서실장이 태블릿으로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운전기사에게 저지른 수년간의 갑질행각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어 있었죠. 영상 속 시어머니는 미친년처럼 운전기사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약수터 가서 물 좀 떠오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약수터까지 올라가서 약수물 3통을 떠오라는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툭하면 욕을 해댔습니다. 저 새끼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오늘 우리 남편 어디로 가는지 미행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어찌나 쌍욕을 해대는지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다 말고 국그릇을 운전기사에게 집어던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SNS는 이미 수많은 댓글로 폭주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부모의 못 볼 꼴을 본 남편도 좌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정말 효민이 앞에서 쪽팔려서 미치겠어.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나는 당신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선 나에게 끼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효민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끊을 거야. 당신 옆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어. 제발 고소를 취하고 나를 다시 받아줘.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는 남편을 뿌리치고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너무 늦었어. 당신 가족의 탐욕이 그리고 당신의 비겁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그러니 당신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해. 나는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내게 매달렸죠. 효민아, 내가 모든 걸 돌려놓을게. 당신만 용서해준다면 무슨 짓이든 할게. 제발 나를 믿어줘.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매달리는데 기계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아빠의 비서실장이 남편의 전 여친을 데려왔었거든요. 남편과 9년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는 전 여친은
긴 생머리에 청순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래입니다. 강미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우효민이에요. 지금은 김장호 씨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네, 알고 있어요. 장우 오빠가 효민 씨와 결혼을 하겠다면서 저를 떠났으니까요. 지금은 아버지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 효민 씨 집안에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사업만 되살아나면 효민 씨와 이혼하고 다시 제게 돌아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어요. 이미 비서실장으로부터 대충의 이야기는 전해 들었지만 본인 입으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김장호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잣집 딸이라서 결혼했다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우효민 씨 집안이 대단하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장우 오빠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장우 오빠는 계속 흔들렸어요. 결혼식 전날까지 저를 못 믿겠다면서 찾아와서 울고 또 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믿기로 했어요. 아버지 사업만 제자리를 찾으면 오빠가 이혼하고 내게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요. 그래서 김장호가 그 약속을 지키던가요? 네.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곧 계획이 끝나가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 이제 우효민 씨 아버지의 회사 지분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게 완성된다고 했어요. 곧 이혼하고 저에게 돌아오겠다길래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며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에서 보여준 남편의 다정함이 모두 치밀한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이 아득해졌죠. 그랬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계획이 김장호와 그 아비의 합작이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부친의 짓이었고 장우 오빠는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오빠 자신은 부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이혼하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어 제게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날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이, 나의 믿음이 한 남자의 탐욕과 부모의 야합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나는 그 여자에게 다음날 남편의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강미래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내 발밑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바로 그 순간에요. 강미래를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서 뒷걸음질 쳤죠. 강미래?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내가 부탁했어. 여기를 좀 와달라고. 전 여친을 이런 데서 다시 보니까 기분이 어때? 두 사람이 어떻게... 설마 강미래 너 내 부인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건 아니지? 이상한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설마 계획만 다 실행하고 나면 이혼하고 부자가 돼서 다시 강미래 씨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건가? 아니 그게 효민아, 아니야, 정말 아니야. 강미래 저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나를 모함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수작이라고. 거짓말? 내 눈에는 강미래 씨가 아니라 김장호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 강미래 저 여자는 스토커야. 내가 효민이 너랑 결혼하는 거 알고 나 찾아와서는 내가 돈 때문에 너랑 결혼한다고 폭로하겠다면서 돈을 뜯어갔던 여자라고. 강미래는 남편의 변명을 듣다가 씁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내가 스토커야? 내가 오빠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9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정할 수 있어? 시끄러워. 너 같은 소름 끼치는 스토커와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발을 들일 수가 있어? 당장 여기서 나가. 효민아, 저 여자가 하는 말은 절대 믿지 마. 저 여자는 지금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당신과 나를 갈라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강미래 씨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힘들여서 우릴 갈라세우려고 이간질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린 이미 끝난 사이인데. 그러니 강미래 씨가 당신과 나를 이간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난 그저 강미래 씨한테 그녀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김장우라는 남자가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한 인간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런 미련 없으니까 사랑하는 전 여친한테 돌아가. 강미래 씨, 이 남자 당신한테 줄 테니까 가져가요. 아, 절대 반품은 하지 마시고요. 반품은 사절입니다. 아니, 무슨 나를 강미래한테 가져가라고. 효민아, 단 네 거야. 난 앞으로 평생 효민이 네 남자가 되고 싶어. 강미래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효민아, 이 여자를 믿지 마.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정말이야. 강미래는 남편의 허접한 변명에 치를 떨며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앞으로 강미래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가 펼쳐졌습니다. 이걸 봐. 오빠가 매일 밤 나에게 보냈던 카톡 메시지들이야. 효민이만 이용하면 돼. 효민이 지분만 손에 넣으면 이제 전부 우리 거야. 돈벌이 도구 같은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역겨워. 지긋지긋해. 벗어나고 싶어. 내게 진실한 사랑은 미래 너 하나뿐이야. 이거 전부 오빠가 나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야. 너 읽어줘? 남편은 강미래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죠. 강미래, 안 돼. 그거 내놔. 삭제. 지금 당장 지워. 다 지우란 말이야. 강미래 이 사이코 같은 년아. 네가 내 인생 조지려고 작정을 했어? 남편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그의 전 여친 강미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과 위조 서류는 남편의 기만적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상간녀와 혼외자 폭로는 시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추락하게 만들었으며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죄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운전기사 갑질 영상은 전국적인 공분을 사며 불매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쫄딱 망했습니다. 나와 아빠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성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소송은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어서 남편은 결국 실형을 받았죠. 선고가 내려진 직후 초췌한 몰골을 한 시어머니와 남편 김장우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망만이 남아있었죠.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필사적으로 애원을 해댔습니다. 효민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지금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당신 하나밖에 없어. 내가 당신에게 정말 큰 죄를 지은 건 알아. 그래도 이대로 감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평생을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로 살아야 한단 말이야. 효민아, 내가 정말 민망해서 너를 본 낯이 없구나. 하지만 나도 이 모든 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터질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 장우가 한때 네 남편이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어. 그런데 변호사 말로는 벌금형을 받으면 감옥에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 염치 없지만 우리한테 1억만 빌려줘. 그거면 벌금 내고 둘이서 살 수 있는 월세 단칸방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싶어. 효민이 너한테 1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우리 아들, 불쌍한 내 아들을 좀 살려다오. 부탁이다, 효민아. 1억이요? 제가 왜 당신들의 아들의 죗값을 대신 내줘야 하죠? 김장우 저 인간은 내 인감을 도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사랑과 인생까지 도둑질했어요. 결혼을 무슨 돈벌이처럼 생각했다고요. 효민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그런데도 너는 왜 내 말을 못 믿니?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너 같으면 믿겠니? 효민이 네가 그러는 거 이해는 되지만 나도 정말 억울해. 당신이 그 잘난 진실한 사랑한테 그랬잖아. 돈벌이 도구 같은 결혼 생활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혼도 초고속으로 진행하고 너한테서 영원히 떨어져 준다고. 효민아, 내 아들이 어리석었어. 이놈이 어려서부터 머리가 나빠서 뭐만 하면 이렇게 삑사리가 났어. 그냥 애가 멍청해서 그런 거니까 똑똑한 네가 이해를 좀 해줘. 멍청하긴요. 나더러 세상 물정 모른다면서 내 자산을 모두 관리해주겠다고 한 세상 스마트한 전 남편인데요. 효민아,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딱 1억이면 돼. 1억 정도는 당신한테 푼 돈이잖아.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그리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다시는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나 정말 감옥에 가기 싫어. 그래, 효민아. 내가 네 시어미가 돼서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한다. 인정하니까 우리 아들만 좀 살려다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 아들이 감옥에 가면 나 정말 못 살아.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당신들이 내 아빠 회사를 빼앗으려 할 때, 내 인감을 도용하고 지분을 가로챘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 비열한 갑질을 일삼을 때 당신들은 포악하고 비열했어요. 만약 그 잘못이 처음 발각됐을 때 지금처럼 용서를 빌었다면 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 서재에서 내가 당신들이 아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계략을 짜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어머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각자 도생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어차피 인생 각자 도생이잖아요, 어머님. 그러니 당신들의 죗값은 스스로 감당하세요. 나는 그들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전 남편 김장우는 나의 인감 도용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 파산과 명예 실추로 모든 것을 잃고 병상에 누운 채로 회사 자금 횡령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질 논란으로 얼굴이 공개되는 바람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는 바람에 밝은 대낮에는 슈퍼도 못 갈 정도였고 야밤에 잠시 외출을 하더라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려야 했죠. 그들은 각자 파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나의 회사 지분을 되찾았고 김장호의 이혼 절차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후 나는 아빠에게 정식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서양화를 전공하고 계속 그림만을 그려온 나였지만 이번 일을 통해 경영 수업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아빠에게 가족이라곤 외동딸인 나밖에 없는데 내가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번처럼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을 또 당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아빠, 내가 너무 순진하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빠. 이제는 더 현명한 딸이 될게요. 효민아, 오히려 아빠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딸의 강단 있고 냉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아. 예나 지금이나 이 아빠는 내 딸의 즐거움과 행복이 최우선이야. 경영에 관심이 없으면 안 배워도 상관없어. 요즘에는 회사 경영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트렌드니까. 아빠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회사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도 제게 지분이 있으니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빠께 모든 걸 일임했는데 이제는 제 생각과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장우처럼 돈만 보고 달려드는 나쁜 놈에게 물리는 일이 없으려면 저도 투자, 회계, 계약, 인사, 경영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물론 화가로서의 길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효민이 네 생각이 그렇다면 아빠가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마. 나는 아빠의 든든한 지원 아래 아버지의 회사 경영을 배우며 새로운 리더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남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의 지식과 판단력으로 스스로의 삶과 회사를 위한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말이에요.